괜찮아요? 네, 원해요. 당신을 원해요. 진짜 괜찮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원해요. 처음엔 계획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원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 아니, 기대였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각.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늘 10분이면 끝이었죠. 전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저 일처럼. 저는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처음이었습니다. 배려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한 사람의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 손이 떨렸어요. 그의 손도 떨렸죠.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간에 말했어요. 이렇게 오래.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남편과 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였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 원해지고 있다는 느낌. 처음으로 정점에 도달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우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거. 그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계획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이었죠. 진짜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으니까. 그 순간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걸,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진짜를 느꼈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저는 한지은입니다. 올해 42살이에요. 결혼한 지 7년 차, 남편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주부였죠.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 강민수는 46살입니다. 우리 부부는 신림동 청구 아파트 202동 405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남편은 2년 전부터 부산에 있었으니까요. 회사 발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기 싫어서 자청해서 내려간 거였어요. 처음엔 주말마다 올라왔지만 점점 뜸해졌죠.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올라와도 하루 만에 내려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35에 그를 만났습니다. 주변의 압박이 심했죠. 아직도 혼자야? 빨리 결혼해야지. 부모님도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결혼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가 나타났을 때 조건은 괜찮았어요. 대기업 과장, 집도 있고 성격도 무난했죠. 사랑은 없었지만 살만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취향도 달랐고 무엇보다 그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부관계도 형식적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10분이면 끝났죠. 만족이라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5년 차엔 아예 대화도 끊겼죠. 그렇게 죽은 듯 살다가 2년 전 그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편했어요.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으니 더 자유로웠죠. 처음엔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생겼고 나중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가을 재개발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보상금 정리될 때까지 서울에 있을게요. 사실 부산으로 가기 싫었어요. 그와 다시 같이 사는 게 싫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봄에는 절반이, 여름엔 대부분이 떠났죠. 가을이 되자 우리 동에는 몇 집 안 남았습니다. 2층에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저. 건너편 203동도 비슷했어요. 텅 빈 아파트는 으스스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9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며 본 적은 있었지만 인사해 본 적은 없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수한 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202동 쪽에 사세요? 네. 405호예요. 아, 그쪽도 아직 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네. 저희 집하고 2층에 한 집 더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함께 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외모였어요. 정돈된 느낌의 얼굴, 온화한 눈빛. 요즘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텅 비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밤에 혼자 있으면 소리도 나고.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사람과 말을 하는 게 좋았거든요. 저희 아내도 매일 이사 가자고 난리예요. 저도 나가려고 하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요. 4층에 도착했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와서도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났어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 며칠 동안 그 남자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마트 갈 때도, 쓰레기 버릴 때도, 혹시 마주칠까 싶어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마주쳤어요. 역시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또 뵙네요. 시간이 비슷하신가 봐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 사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남편이 지방에 있어요. 회사 발령받아서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공허했고 때로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며칠 뒤에도 또 마주쳤습니다. 이젠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거였습니다. 그 남자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어머,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자주 그래요. 남자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줬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놀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남자가 더 신경 써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불이 다시 들어왔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기회였습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지금요? 네. 감사하다는 표시로요. 제가 집에 커피 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잠깐만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일부러 정리해뒀습니다. 짐을 대충 쌓아놔서 이사 준비 중인 것처럼 보이게 했죠. 앉으세요. 커피 내올게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남자 관심 있어 보여. 눈빛이 달랐거든요. 저를 여자로 보는 눈빛. 오랜만에 느끼는 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저는 박민철이라고 해요. 203동 502호 살고요. 저는 한지은이에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외로움을 드러냈어요. 남편분은 언제 올라오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주말에.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눈치채셨네요. 네, 좋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눴습니다. 남자도 아내와 소원한 사이였어요. 17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죠. 각방을 쓰고 관계도 몇 년째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와 똑같은 처지였으니까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보냈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으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또 뵙겠죠? 제가 물었어요. 네. 매일 시간이 같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 거라고. 왜냐고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든 남편에게. 그리고 저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여자로서 매력이 있는지, 누군가 저를 원할 수 있는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다음 날도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또 뵙네요. 그러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말했어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도요? 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말 상대가 필요해요. 남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적당히 외로움을 드러내고 적당히 관심을 보이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했죠. 남자가 제게 빠져드는 게 느껴졌어요. 눈빛이 점점 달라졌거든요. 어느 날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부부 관계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올라와도 각방 써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째 안 했어요. 외롭죠? 네, 많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위로받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요.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완벽했어요. 9월 말이 되었습니다. 주변은 더욱 텅 비었어요. 이제 우리 동엔 정말 저밖에 없었습니다. 2층 할아버지도 떠났거든요. 203동도 박민철 씨 집만 남았죠. 말 그대로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어느 날 저는 제안했습니다. 빈집들 구경해 볼래요? 빈집을요? 네. 문 열려 있는 집도 많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목적이 있었어요. 둘만의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빈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303호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텅 빈 거실. 우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기,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먼저 꺼냈어요.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해요. 어떻게요? 친구로서요? 아니면 여자로서요?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로서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이젠 진짜 감정이 생겼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요청했어요. 남자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더 깊이 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네. 당신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남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다는 거. 하지만 철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철거되면 어차피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이라도. 사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관계를 가질 거라고. 제 안에 뭔가를 깨우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욕망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원해요. 남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남편 아닌 남자와의 키스였습니다. 달랐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간절했고 뜨거웠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선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요. 우리는 제 집으로 향했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진짜 괜찮아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원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남편은 항상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전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저 자기 욕구만 채우고 끝이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천천히 세심하게 저를 배려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30분, 40분, 1시간. 처음으로 만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해요. 끝나고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족스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철거 전까지만이요? 네.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평일 저녁마다 제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확인했어요. 아직도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 누군가 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주말이 되면 남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신경도 안 썼죠.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도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10분 만에 끝냈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그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일부러 소리를 냈어요. 크게 격렬하게 벽 너머 그 남자에게 들으라고. 남편은 기분 좋아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어젯밤 소리 들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나한테 들려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이랑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정말요?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하면서도 그 남자를 상상했고 그래서 소리를 냈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집에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 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내가 집 구했대요. 그럼 화요일 이후론? 네. 못 봐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진짜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당신을 사랑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정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 이사 가지 말아요. 여기 남아요. 저랑 같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그에겐 17년 함께한 아내와 딸이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매일 만났어요. 하루하루가 아쉬웠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편지를 남기고 먼저 떠나기로. 인사를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버릴 거였으니까. 새벽 5시 이사 짐센터가 도착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가 깨면 안 되니까. 짐을 다 싣고 거실 바닥에 편지를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너편 203동 502호.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직 자고 있겠죠. 안녕, 민철 씨.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려가요. 역으로 마중 나와주세요. 남편은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내려온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나와 있었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내려왔어요. 이제 거기서 살게요. 정말? 생각이 바뀐 거야?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 남자로부터, 제 감정으로부터. 남편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였죠. 좁아서 미안해. 나중에 더 큰 데로 옮길게. 괜찮아요. 사실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은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남편이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함께 있으니까 좋네. 손을 잡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이었으니까. 남편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10분 만에 끝났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온기.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 생활은 지루했어요. 남편은 매일 회사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와 똑같았죠. 아니, 더 답답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그 남자가 있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받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사 잘했어요. 당신도 조심히 내려가세요. 답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야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 잡혔어요. 근처 마트를 다니고 동네를 걷고 TV를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부산 생활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그 남자 생각뿐이었으니까. 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청구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뉴스가 떴습니다. 신림동 청구 아파트 철거 완료. 사진을 봤어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203동도 202동도 모든 게 우리의 추억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돌아갈 곳도 없고 다시 만날 이유도 없고. 그날 밤 남편이 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해볼까? 네. 하지만 역시 10분 만에 끝났어요. 천천히 한다는 게 15분이 된 거였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는 1시간도 했는데 비교가 되었어요. 3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예전에는 서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게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어느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봤어요.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잊을 수가 없네요. 행복하세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보내면 안 되니까. 끝내야 하니까.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거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날씨 좋다. 기분 좋지? 네. 하지만 전혀 기분 좋지 않았어요. 이 남자 옆에 있는 게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남편과 함께 있는 걸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답은 간단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 혼자 살 자신도 없었고 이혼할 용기도 없었으니까. 그저 익숙한 대로 사는 게 편했던 거죠.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누군가를 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원해질 수 있다는 것.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울 본사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7월부터 다시 서울이야. 좋지? 네. 좋네요. 진짜로 좋았습니다. 부산은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기대도 되었어요. 서울로 가면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만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새 집은 관악구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청구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서울로 가면 그 남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거구나. 마주칠 수도 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월 초 서울로 올라왔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깨끗했어요. 짐을 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서울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쯤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아내와는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혼자 밖에 나갔어요. 청구 아파트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사장이었어요.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펜스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3동도 202동도 모두 사라졌죠. 우리가 사랑을 나눴던 그 공간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추억, 텅 빈 복도, 먼지 낀 빈집, 우리 둘만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동네 구경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동네니까 익숙해져야지. 네. 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으니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TV 보고 자고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박민철 씨. 그도 저를 알아봤어요. 지은 씨, 민철 씨. 우리는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잘 지냈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행복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갇혀 울었어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사랑했나 봐요. 진짜로 사랑했던 거예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어느새 진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다가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일찍 자.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1년 전 그 남자를 만났던 계절. 자꾸 생각났습니다. 첫 만남, 첫 커피, 첫 포옹, 첫 키스, 첫사랑.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어요. 남편과의 생활은 여전히 무미건조했습니다. 대화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같이 사는 사이. 그 남자와 함께 했을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존재하는 것뿐. 어느 날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당신은요? 저도요. 행복해요?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그도 솔직했습니다.
자주 생각나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매일이요. 후회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끌렸어요. 여전히 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요? 예전처럼요. 아무도 모르게.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요? 잘못된 거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은 씨, 민철 씨.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이번엔 진짜 끝.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울었어? 눈이 빨개. 아니에요. 그냥 눈이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는 거겠죠. 익숙한 불행 속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는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니, 피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마주치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존재.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그 남자를 잊지 못한 채로, 마음 한구석에 그를 품은 채로, 불행하지만 익숙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남자를 만난 지 꼭 1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엔 더 행복하게 살자. 네. 대답은 했지만 의미는 없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었으니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텅 빈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꺼진 형광등, 벗겨진 페인트, 먼지 낀 바닥. 그리고 저 멀리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민철 씨,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텅 빈 복도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깨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딘가 저 멀리 그 남자도 잠들어 있겠죠. 저처럼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잠들었을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었으니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거였으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철거 30일 전 텅 빈 복도에서 만난 그 남자. 제가 선택한 그 사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던 그 관계. 후회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던 순간이었으니까. 비록 지금은 끝났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저는 알아요.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간절히 원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 준 사람. 고마워요, 민철 씨. 비록 다시는 만날 수 없어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안정된 결혼 생활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리시겠어요? 저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 번은 진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